안녕하십니까. 충청인문여지도 해설의 이현조입니다. 이번 청양답사에서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청양답사 중에 느꼈던 청양의 문화와 정신을 꼽으라면 그 중심에 금정역을 꼽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문화와 정보가 사람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교통의 중심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장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큰 장시가 형성되는 지역은 당연히 교통이 좋기 때문이며, 이때 교통이 좋다는 것은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천안처럼 주요 지방 교통로의 분기점이 되는 곳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정역은 충청 지역의 교통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충청도에서는 천안과 같이 주요 교통로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주요 도로란 우선 충청도 관찰사가 있던 공주 가명에서 홍주 목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칠갑산을 넘어다니지 않고 공주에서 정산을 거쳐 정산에서 칠갑산을 피해 까치내로 돌아서 까치내에서 장곡사를 거쳐 청양 읍내로 들어가는 길과 까치내에서 청양 화성을 지나 금정역을 거쳐 홍주로 들어가거나 예당 저수지를 지나 대흥 대술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는 홍산, 구룡, 외산, 화성을 지나 홍주와 대흥, 대술, 아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서천에서는 비인, 주교, 보령에서 청라 화성을 지나 대흥, 대술, 아산으로 가는 길과 주포, 청소를 지나 광천, 홍주, 아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양 금정역은 충청도의 동서남북 십자로를 잇는 주요 교통로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많았고, 옛날에는 이런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화와 정보가 이동했으니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청양을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금정도는 조선시대의 41역도 중 하나로 충청도 지방에 편성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충청주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충청주도는 소격으로 주로 경기와 충청도 지역의 역을 소속시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정도에 속하는 소격들은 청양의 금정역을 포함하여 이산의 급천, 홍주역, 대흥의 광세, 여기서 광세는 지금의 광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광시의 원칙명이 광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세로 표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미의 드궁, 정해의 몽웅, 가림의 영유, 홍산의 비웅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역도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역의 신설과 이설 및 통합에 따라 1462년 세조 8년 8월에 병조의 건의로 역로를 재정비하여 충청도 지방은 연원도, 율봉도, 성환도, 이인도, 시흥도, 금정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정도 소격은 금정역, 광시역, 용곡역, 세천역, 몽웅역, 해문역, 청현역, 풍전역, 하천역 등 9개의 소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해문역인데요. 해문은 결성향교가 위치해 있는 교촌마을 안쪽에 있는 해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문. 옛날에는 해문이라고 해서 바다해자 문문자를 써요. 그래서 교촌 지역에서 그 청룡산을 넘어서 수령동 쪽으로 바다로 나가는 문이라는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공부를 하다가 해문역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바다로 가는 문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수령동을 통해서 결성을 통해서 홍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해문역에서 말을 타고 가는, 그리고 또 수령동을 통해서 서해 바다 안면도 쪽으로 나가는 그런 역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문역에 대해서 새롭게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정도는 충청도, 청양을 중심으로 아산, 평택 및 당진과 서산 그리고 보령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 영로구시를 했다고 합니다. 금정역은 조선시대에 충청도 청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금정도의 이제 중심이 되는 찰방역이었고요. 충청남도의 서남부 지방으로 뻗어있던 교통로를 관할을 했습니다. 금정역이 관할하던 역은 모두 9개였고요. 1756년 본래 금정역과 인접한 용곡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용곡역을 금정역이라 명명하면서 금정역의 위치가 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로 옮겨갔습니다. 금정역은 정약용이 천주교 사건과 관련하여 좌천되면서 찰방으로 근무했던 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선 후기 금정역 건물이 사라지고 역터 입구에서 찰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었던 금정역은 조선시대 충청도, 청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금정도의 중심이 되는 본역으로 찰방이 주재를 했습니다. 금정도는 청양을 중심으로 지금의 충청남도 중서부 지방에 형성되었던 교통로를 관할하던 영로였습니다. 주요 교통로에는 청양, 대흥 간 도로, 청양, 결성, 홍주, 보령, 서산, 태안 일대에 이르는 영로가 포함되었습니다. 금정도는 중심역인 금정역을 비롯하여 대흥의 광시역, 결성의 해문역, 보령의 청현역, 홍주의 세천역, 용궁역, 해미의 몽옥역, 태안의 하천역, 서산의 풍전역 등 모두 9개역을 관할을 했습니다. 본래 금정역은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있었죠. 그러나 현재 금정역터는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에 있으며 폐교되어 사라진 용당초등학교 근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정역의 위치가 조선 초기와 후기에 각기 다른 이유는 1756년에 금정리에 있던 금정역과 용당리에 있던 용곡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찰방역의 역사로 용곡역을 사용하면서 용곡역이라는 이름 대신 금정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역이 이사를 한 게 아니고 용곡역과 금정역이 다 있었는데 찰방이 용곡역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냥 이름만 금정역으로 바꾸고 금정역은 폐기됐다는 뜻이겠죠. 예. 즉 용곡역의 이름이 금정역으로 변경된 것이고 금정역 건물은 남아있지만 마을 입구에 찰방비가 세워져 있어서 용당리 금정역에 용당리에 금정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정역은 정조 때 다산 정약용이 찰방으로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금정일록이라는 일기를 남긴 곳이기도 하고요. 금정일록은 정약용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내용과 사상은 물론 1700년대 후반의 정치적 상황, 청양지방 향촌사회 동향 등을 기록해놓은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금정역 찰방으로 내려보낸 것은 1791년 정조 15년에 있었던 윤지층과 권상현의 사건 때문입니다. 정조는 주문모신부 사건에 연루된 정삼품의 정약용이 궁지에 몰리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의 고향인 청양에 종육품으로 강등시키고 좌천시켰습니다. 최재공은 금정역과 가까운 구봉산 아래의 어제동에서 태어났으며 정약용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금정역 가까운 이곳에 최재공 사당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양 일대에는 천주교인들의 본거지였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천주교인이라는 평가를 받던 정약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조는 청양의 금정역 찰방이라는 한직으로 정약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금정역의 찰방으로 재임했다는 찰방 기적비는 지금도 폐교가 된 용당 초등학교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찰방이 무엇인가? 찰방은 조선시대의 각 역청과 관, 원 등에 근무하며 해당 영로와 역마, 통행 등을 관리하고 해당 역청과 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육품 관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지금 광천읍은 과거 결성현 광천원이었습니다. 역이었다는 얘기죠.
본래는 종육품의 관원을 보직하는 자리이지만 그 이상의 직급이 임명되기도 하고 정상품 당하관 이상이 임명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이들은 지방관의 하나이지만 해당 지방 도 관찰사의 예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찰사의 명령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청단도, 유곡도, 경안역 등의 근무지를 앞에 붙여서 칭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금정도, 찰방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해당 역참에 근무하는 서리인 영리 등이 감리 감독도 합니다. 사역원의 찰방은 찰방이지만 중앙관청에서 근무를 하고요. 양재역 찰방과 영서도 찰방 등 한성부 인근의 찰방은 중앙관이 무감 당화관이나 하급 문관이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관들이나 하급 문관이 담당을 했다는 얘기죠. 찰방을. 고려에서는 역승이 존재하였으나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고요. 조선은 역로를 늘리고 1457년 7월 역승을 폐지하고 역참 관리자의 직급을 종육품으로 정하면서 찰방이라고 이름하였지만 육품 이상 정상품 당하 이하의 관원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리로 있다가 관직에 임명되는 서리 거관자로 임명된 역승들이 주로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 백성들의 생활을 침해한다는 점, 역승의 직급이 높지 않다 해서 사신으로 왕래하는 중앙관들이 저지르는 각종 대우, 처우 문제 등의 심하다는 언급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방을 육품으로 했다는 얘기죠. 1462년 1월에는 찰방이 관할하는 역이 많으므로 찰방인의 증언 외에 찰방도에 찰방을 보좌할 역승 1인을 더 설치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역로를 크게 개편하였습니다. 1462년 8월 충청도와 전라도에 찰방 3인과 역승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과 역승 각각 5인씩, 강원도에 찰방, 역승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만 2인씩 두게 되었고요. 상황에 따라 역로, 관, 원 등의 증감에 따라서 정원은 수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경세유표, 목민심서, 여유당 전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에 태어나서 1836년 헌종 2년에 사망했습니다. 남인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개혁사상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조 제위기에는 관료로 봉사하면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고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 중에 당시 사회의 피폐사항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익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 사상을 제시해서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서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 사회를 개량해서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조선의 왕조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교적 사회에서 중시해오던 왕도 정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태민안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도출해내고자 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쟁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치 참여로부터 소외되었던 근기 지방의 난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통치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들이 존중하는 성리설과는 달리 선진 유학에 기초한 새로운 개혁의 이론을 일찍부터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학문적 경향을 근기학파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소시적부터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접하게 된 것이죠. 그가 태어난 양근 땅 일대는 뒷날의 연구자들로부터 실학자로 불리게 된 일군의 학자들이 새로운 학풍을 형성해가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친인척들도 이곳의 학풍을 발전시킨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다 건너뛰어서 왕진나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진은 지금의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에 위치해 있는데 왕이 다녀간 곳이라고 해서 왕지진이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왕진나루는 부여, 구두렛나루와 공주, 곰나루 등 금강의 주요 나루터 등에서 홍주로 가기 위한 주요 나루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제보가 설치된 바로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왕진나루를 이용하면 정선이나 칠갑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까치내 쪽으로 해서 장곡사를 지나 청양읍내로 들어가거나 까치내에서 금정역을 지나서 홍주나 결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왕진은 부여와 공주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어서 과거에는 장도 아주 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루에 내려서 청양, 홍주, 결성 등으로 먼 육로를 가려면 여행자들이 장을 봐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 정산이 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강 건너에 있는 공주나 부여의 큰 시장에서 왕진나루 같은 곳을 통해서 물자가 강을 건너와야만 육로로 이송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번 청양답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청양의 문화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공주 가명에서 홍주목에 이르는 교통로와 군산, 장항에서 홍주를 거쳐 아산, 천안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교통로의 중심에 있는 금정역입니다. 이번 청양답사에서는 그 주요 도로 중 금정역에서 화성, 공덕국의 남양면, 금정도를 지나 까치내, 왕진나루까지의 충청의 동서를 잇는 교통로에 대한 답사였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청양이 지금처럼 조용한 산골마을이 아니라 과거에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동서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문화와 정보가 이동하는 번성한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양을 새롭게 인식하는 즐겁고 유익한 답사였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안 받을 테니 본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 인문 여지도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